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계속 이렇게 좀 내리고 있네요. 개천절은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인 한인의 서자인, 장남을 빼고는 다 서자라고 했죠.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개천절이다 그러기도 하고,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고조선은 없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조선인데 1392년에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고자를 하나 붙여서 고조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이것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조선인데 조선을 옛날과 1392년에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자를 붙였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적천수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자평진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것은 1996년이니까 97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접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05년도 3년, 4년, 5년 뭐 이런 시기일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제 자평진전이 조금씩 알려지다가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대학원에서 석박사 논문에 자평진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평진전은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자평진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핵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원명되어 있습니다. 원명이라는 말은 원래의 이름 명자죠. 원이름은 뭐냐 이거죠. 자평진전의 원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말인데, 자평 수록 39편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자평을 손으로 기록한 39편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심효첨의 수고라 그러는데 손으로서 처음으로 쓴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효첨 선생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죠. 청나라죠. 청나라 건융 41년 1776년입니다. 이런 연도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된 때는 1776년이다. 그때 처음으로 책으로 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76년 호공보가 책으로 간행하면서 본 이름은 따지면 자평수록 39편 뭐 이렇게 불러야 정상이겠습니다만은 책 이름을 호공보에 의해서 자평진전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번역본을 하게 되면은 어디 판본이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컴퓨터로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그 오염이 된다든지 없어진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자들은 제대로 찾아내서 붙이기도 하고 해서 판본들이 원래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제법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평진전의 판본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판본은 광서 21년인 1895년, 역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1907년에 망했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1640년이 청나라가 건국입니까? 청나라가 1616년이죠. 1640년은 청과 명이 같이 있다가
청에 의해서 명이 멸망하게 된 때가 1640이고 청나라는 1616년에서 1907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되죠. 그래서 1895년 역시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조전녀가 간행한 판본이다. 자, 요까지만 하면은 자평진전이라는 것은 원이름이 자평수록 39편이고 1776년 호공보가 책으로 간행하면서 자평진전이라고 붙였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본은 1895년 조전녀가 간행한 판본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주간민국 25년 1936년에 방중신과 설하구가 다시 조전녀의 판본에다가 그러죠. 우리 장절 그러면요, 장절 1장 1절 1장 2절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제목과 또 제목에 따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단락단락 구분해 가지고 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36년에 장제를 조절해서 방중신과 설하구가 조전녀 판본으로 출판을 했다. 이것도 일단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평진전에 대한 첫 출간을 할 당시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호공부의 친구 장군환이 장군한 그럼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평가의 진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담 자평가 진전야라.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자평가의 참도리나 참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명리학 현재, 그래서 자평명리학의 참음, 도리, 참법칙을 말한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처음 나올 때 호공부의 친구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알아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명이 자평수록 39편이고 1776년에 처음으로 책으로 나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심효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평진전 그러면은 심효첨 선생님이 쓰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산음 심효첨입니다. 이 산음이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지방을 이렇게 호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심효첨 선생님 역시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호로 이렇게 썼습니다. 태어난 지역이 바로 산은현이거든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1696년에서부터 1757년까지, 그래서 만으로 향년 61세 61년을 청나라 시대에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사에 급제를 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진사급제 하신 분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쪽에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치 득흥현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동치하고 득흥현과 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에서 책을 내면은 서울 강동구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희경이라는 것은 기쁘다, 경사스러운 때, 어디가 산음에서 내었다, 산음현에서 경사스러운 때가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돌아가세요. 동치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청나라니까, 그죠? 1862년에서 1874년, 그러니까 심효첨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100년 후가 되겠죠. 100년 후 이때에 연호입니다. 1862년에서 1874년까지의 중국 청나라 목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 붙인 연호가 바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득형현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강서성 득흥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희첨 선생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은 동치, 그래서 청나라 때 목종 때 쓰던 연호이고, 그리고 덕흥현에서 발행된 글 책 중에 이 내용이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덕흥현이 현재는 강서성 덕흥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경, 경사스러운, 기쁘고 경사스러운 것이죠. 산엄현에 그래서 책을 출간한 그때 내용에 이렇게 심여첨 선생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여첨 선생님은 역시 명리학을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태어났던 절강성 태생입니다. 그래서 절강성 소홍부입니다. 절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절강성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강성 이렇게 나오는데, 절강성, 저장성 그러기도 하는데, 절강성의 인구수가 2012년도에 벌써 5천만이 넘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하고 맞먹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절강성의 항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입니다. 수도가 바로 항주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중국의 부자들이 많은 곳이 항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여첨 선생님도 중국의 명리학자들이 대체로 태어났던 절강성 사람입니다. 소홍부 산엄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원명, 이름명이죠. 이름, 원래의 이름은 부기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이름 부자는 처음 보죠. 기자도 처음 보고요. 부자는 썩낼 분다, 그래서 썩을 낸다 이런 말도 되기도 하고, 품을 회자도 됩니다. 그래서 썩낸다 또 내지는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라고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부기가 맞는지 회기가 맞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의 경우 부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부기로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기자는 이 민둥산 기자입니다. 민둥산이라는 게 뭐죠? 산에 이렇게 나무가 없는 게 민둥산이죠. 그래서 민둥산을 성냈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민둥산이 있어서 민둥산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자는 썩낼 부자, 품을 회자로도 쓰이고, 뒤에 기자는 민둥산 기자입니다. 자는 효첨입니다. 그리고 개명을 한 후에 개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알기로 한 40대 가까이 돼서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그때의 개명한 이름이 역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북이었는데 뒤에 역번으로 개명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음 심역번 이렇게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산음 심여첨 이래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이름은 역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역자도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가 보기 힘든 글자입니다. 불이 심할 역자고요, 꾸울 번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불화자가 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에도 어떤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금수상관격 정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화기를 무척 기다렸다. 또 아니면은 이 화기가 정관에 해당이 되니까 벼슬을 하려는 어떠한 욕구 때문에 변에다가 불화, 정관이나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을 넣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간 자체는 경금이나 신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요. 44세 건융 4년에 1739년도에 진사에 급제했습니다. 그 당시는 당연히 이름을 북이에서 역번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기 때문에 심역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세에 심역번이란 이름으로 진사급제를 하신 분이 바로 심여첨 선생입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라구의 발문 정도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서라구 발문은 뭐냐면 책을 이렇게 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런 책을 이렇게 냈는데 어떤 내용으로 냈다. 이걸 이제 쭉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것, 발췌해서 알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한문 공부 조금 하신다 생각하고 조금 보시겠습니다. 격국 유정 유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국에는 정격이 있고 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격국에는 정격과 변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입니다. 정자 그럽니다. 여기에 정자는 이 정자죠, 그죠? 정자. 그래서 정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자자라는 게 놈자자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오행의 상괴인이라. 그래서 정격이라는 것은 오행의 상괴다. 상괴라는 것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격이라 그러면은 팔정격을 뜻합니다. 그죠? 팔정격. 팔정격이 뭐가 있습니까?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전제격, 그 다음에 평관격, 정관격, 편인격, 정인격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8가지의 격을 정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팔정격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병격. 병격이라는 것은 오행에 유소 그러죠. 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바가 있다? 편성한 바가 있다.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이죠. 또 성자라는 것은 뭐 이길 성그럽니다. 우리가 뭐 일본어 보면 쇼부 할 때 바로 이게 이 쇼자 이게 들어가 성부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성. 자, 이긴다 이런 말도 되고 뛰어나다는 말도 있고 또 훌륭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다 또 지나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가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곧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내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성자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병격이라는 것은 오행에 평성된 바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편은 치우치고 한쪽은 또 넘치다 또 지나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걸 이야기하자면은 한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함이라고 아래쪽에 이제 해놨습니다만 한쪽으로 치우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변격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변격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기운들이 몰려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와 본 내용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변격은 서라구가 쓴 글이거든요. 그럼 자평진제는 심여첨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이 심여첨 선생님의 글을 자기의 해석,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쓴 것이 바로 서라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편 이게 아니고 정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연자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럴 연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고요. 만변, 만번 변했다 이 말이죠. 그죠? 만번 변했다 이라는데 100변, 1000변, 만변 뭐 이렇게 합니다. 만번의 변화에도 이 말도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말이 리자 불리 그러는데 리자는 이별한다 이 말입니다. 벗어난다,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자죠. 그거 이거 그랍니다. 그거. 그래서 만번 변해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 그 어떤 거? 종은 마루종자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에서 그 근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만번 변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행의 갈짓자는 의죠, 그죠? 오행의 이치가 이시자니까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전격은 오행의 상계이고 변격은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만 가지 변화를 하더라도 그 근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행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평진전은 밝혔다, 그 상괴를 밝혔다 이 말이죠. 즉 천수라는 것은 밝혔다, 무엇을? 그 변격을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하고의 발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약하고 중요 문구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평진전은 철저하게 원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평진전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분들이 자평진전을 이야기할 때 자평진전은 격국용신이다 그러는데, 참으로 좀 어떻게 따지면 무식한 소리죠. 자평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따지면은 원령론입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전부 원령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한마디로 원령용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평진전에서만 원령용신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벌써 청나라 이전 자평진전을 쓰신 심여첨 선생님이 태어나기 이전 명나라 때에 만여구가 쓴 삼명통해에 보면은 논사사지신에 원령용신이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심여첨 선생이 자평진전 자평서록 39편을 통해서 원령용신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말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원령을 두고서 용신이라고 했고, 그죠? 용신을 두고서 격이라고 했으니까 자평진전을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원령격 또 내지는 원령격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격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월지나 이런 거 어떤 것을 지칭했을 때 이야기고, 사주 전체는 어쨌든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원령격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령용신, 원령격국, 이게 바로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불향, 이 뜻은 향하지 않고 또 내지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뭐 이런 말도 됩니다. 원령 구용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령 구, 원령에서 용신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아니고 원령에서 용신을 구하는 것이 아닌 방향,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자, 이 망취용신자라, 그래서 이 망취 무슨 뜻이죠? 망취라는 것은 망령되게 취한다, 이 뜻입니다. 이 망취 용신자라, 용신을 구한 것은, 그래서 망령되게 취한다, 용신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망령되게 용신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은 고집한다 이 말이죠. 집가 실진야라, 그러면은 고집한다, 가짜를 고집하여 진짜를 잃을 실자,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이야기하면은 원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게 용신을 취하는 것은 가짜를 고집해서 진짜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이 내용이 우리가 현재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알린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했습니다. 팔자용신은 전부 원령에서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팔자용신 전구원령입니다. 원령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원령 이야기입니다. 적천수도 원령 이야기고요. 공통부감도 원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령 개념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야매명리학 그걸 해서는 안 되겠죠. 제발 좀 제대로 우리 공부해서 좀 제대로 좀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들 야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야. 그래서 이 매자가 어리석을 매자인데 이게 야매란 말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야매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촌스럽고 어리석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용신법. 그래서 사주만 보면 성격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정확하게 운도 대입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제대로 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뭐뭐으로서 이 말입니다. 일간으로서 배라는 것은 배합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원령 지지의 원령에다가 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생극 부동이라 그러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을 동작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간을 지지 원령에 배합하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간을 갖다가 월제에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식신도 있을 수도 있고 상관도 있을 수도 있고 재도 있고 관살도 있을 수도 있고 인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격국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팔자용신은 원령에서 전부 구한다. 일간을 지지 원령에 배합하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격국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령 그러는데 원령이 월지도 들어가고 월지장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령 그랬는데 월지와 원령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월지를 대비하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격국이 그때 처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평진전이라는 책 이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자평진전이 되었으며 원래는 자평수록 39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76년도에 호공보가 책으로 이렇게 간행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평진전은 철저하게 팔자용신 전구원령 그래서 원령용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령격국을 말하고 있는 서적이더라. 그래서 자평진전이 왜 훌륭하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명리학 서적 책들 중에서 이렇게 답을 내린 게 있습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O, X. 그래서 성 아니면 패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준 명리학 서적은 자평진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평진전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명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을 공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해서 찾았다 그러면 그건 바로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이 있으면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절대로 있은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자평진전과 심요첨 선생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